고용인 개념을 조금 보실 게 있습니다. 중개계약 보시기 전에 고용인 개념만 조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 부분이어서 중개계약 보시기 전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고용인 하면 앞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개업공용회사 가게에 있는 실장님 이름을 개업공용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고용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들어보셨죠? 쉽게 나오면 차이점을 묻거나 공통점을 물어요. 이게 이제 전체 고용인 두 사람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일단 고용했다면 신고해야 되고 나갔다면 종료 신고해야 한다. 기본 개념이고 나중에 숫자만 10일, 업무기시연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고용관계 종료는 종전에는 해고라고 해서 해고. 해고라고 표현하니까 내가 일을 못해서 잘려나가는 느낌이다. 소속 공인중개사이면 내가 개업을 하기 전에 남의 가게들에 일을 좀 배우고 나올 수도 있죠, 스스로. 그래서 해고란 말을 고용관계 종료라고 바꿨다. 암기사항 때문에 종료일로부터 며칠? 종전으로 표현하면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렇게 암기했다고. 나중에 암기할 때는 해열제 이렇게 암기해요. 사무소 이전 2열, 나중에 예방교육 나면 예방교육일 10일 전에 예열제, 해열제 이렇게 암기해요. 오늘 웬열도 나왔다. 웬열. 자, 그래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고는 고용인이 사고 쳤는데 누구도 책임을 져야 되는가? 소장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대. 소장이 내가 직접 사고 쳤다면 내가 책임지고 실장은 책임질 일이 없는데 실장이 내 일을 하다가 사고 쳤다면 내가 할 일이었기 때문에 소장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 저것 때문에 조금 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차이점은 보존만 좀 보시면 돼요. 차이점은 뭐 자격이 있다 없다. 이건 용어 정의할 때 배우신 것이 소속은 공인중개사로서 보존은 공인중개사 아닌지 차이점 있죠? 소속은 중개무 수행할 수 있다 없다?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확인설명 작성할 수 있지만 보존은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만을 보존하니까 두 가지가 용어 정의할 때 배우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7번, 8번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는 숫자는 제한합니다. 소속의 숫자는 제한이 없는데 보존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 61% 이상을 보존이 사고 치니까 보존을 둘 수 있는 숫자 제한을 두게 되었다. 소장이 한 사람밖에 없고 소속이 없다. 그러면 개업공인사 한 사람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니까 보존은 5명까지만 두어라 그 말입니다. 소속도 한 명은 두고 있다. 그럼 둘이 합한 숫자니까 2명이죠. 2명의 5배수니까 10명까지만 두지 10명 초과하지 마라. 기획부동산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보존이 현장 안내는 가능하다. 현장 안내는 가능하죠? 현장 안내를 하러 갈 때 손님에게 미리 내가 누구라고요? 보존은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나가야 돼요. 고지하지 않으면 보존도 나중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존을 두고 있는 소장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보존에 대한 규제 조항이 계속 추가되어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고자 하는 내용이 그 다음입니다. 일은 고용인이 했는데 한 일이 개업공인중개사 해야 할 일이었다면 누구도 책임을 져라?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을 져야 한다. 조건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행위자는 당연히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행위자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가? 업무상 행위일 때, 이 업무상 행위란 말은 식당에 있는 식당 종업원이 하는 일이 식당 일이겠죠? 중개사무소에서 실장님이 하는 일은 중개 업무겠죠. 그래서 중개 업무는 원칙 누가 해야 하는데? 소장이 해야 하는데 실장이 대신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면 직접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 친 실장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 누구도 같이 책임지라고? 소장도 같이 책임지라고. 소장은 직접 행위자가 아닌데 고용인이 한 전체 일이 다 소장의 책임이 아니고 업무상 행위일 때만 소장도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직접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니도 책임지라 할 때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규정이 두 가지다. 고용인의 어떤 행위는
오늘 셋째 주죠. 낯설다 저하고 아직까지. 수업에 집중하고 계신다 지금. 보규. 정신이 살짝 왔다 갔다 하지 지금.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어제 해운대 올해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이 밥이나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에 얼굴이 보자. 올해 20대입니까? 30대나 됐어요. 그 30대인데 합격하고 왔어요. 9, 10월 때는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그 이제 시험에 이제 합격하니까 모든 병이 다 낫고 얼굴이 돌아오는 거예요. 덕인이 지금 얼굴이 뽀얗잖아. 너 시커머졌다가 벌겋졌다 막 그렇다. 스트레스 받으면 잠도 안 오고. 12월 중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막 깊이 파고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PPT 수업에 익숙해지시고 그러니까 PPT 1월 들어가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도 좀 더 그리고 좀 더 이해가 쉽도록 그러니까 칠판 수업할 때는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PPT는 어쨌든 집중력은 판서할 때보다는 좀 낫다는 글씨도 명확하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는가 이게 수업에 집중하는 좋은데 대답을 좀 하셔야 돼. 반응을. 모르면 모른다는 상태로 툭 던져놓고 틀리고 또 틀리고 계속 틀리다가 4월, 5월부터 쭉 맞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조건을 반드시 따지실 것이 개업 공인사가 책임이 있다 할 때는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일 때만. 그래서 기출문제는 모든 행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시험 나온 적도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소속도 공동 책임을 진다? 행위자가 소장이면 소장만 책임이 있고 실장은 책임이 없다. 대충 조건 안 따지시면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일 때만 내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한 것으로 뭐 하겠다? 본다. 본다는 말은 민법으로 표현하면 간주 규정입니다. 추정하고 간주는 민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주 자리에 추정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다는 겁니다. 계약법 시간에 간주 추정을 배우시면 A로 간주, A로 추정 나오면 A로 인정은 똑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추정이란 말은 A와 다른 반대 증거 제시가 허용되고 번복이 된다는 A였다가 B로 번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정 배우시면 항상 반대 증거 제시가 허용된다. 누가 입증할 것인가? 입증 책임은 누가 보장한다. 그걸 배우는 게 추정입니다. 간주는 반대 증거 제시가 아닌데 A로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뭐니까 규정이? 간주가 되니까 니는 딴소리 하지 말고 책임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인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사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행위자가 누구이고 고용인이고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가했다. 당연히 고의과실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뭐 하다가요? 업무상 행위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업공인사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니도 같이 책임져라 그 말이죠. 개업공인사도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간주 규정을 해석한 게 이겁니다. 간주가 된단 말은 네가 한 것으로 확정시키겠다 딴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에서 나는 실장 관리 감독상을 과실이 없습니다. 평소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과실이 없습니다. 개업공인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부담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실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개업공인사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딴소리 하지 말고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과실이어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보존 말고 소속이 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직접 위반한 소속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이 위반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보겠다? 개업공인사 네가 한 것으로 보겠다 말이니까 개업공인사는 자기가 직접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간주 규정에 따라서 나도 행정처분 받으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개업공인사는 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실장 관리 감독을 잘못해버리면 배상 책임도 부담하고 내 등록증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인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규정이 간주 규정이 한 개 있고 간주 규정에서 책임지는 것은 무과실이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고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규정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쌍벌 규정 또는 양벌 규정을 하는데 행위자가 고용인일 때 고용인이 당연히 법을 위반했으면 재판받아서 징역형 벌금형도 받는데 누구도 개업공인사는 직접 위반 행위자는 아닌데 같이 처벌하겠다. 양벌 규정은 쌍벌 규정을 합니다. 행위자인 고용인만 재판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도 재판받게 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간주 규정이 본다는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하고 행정처분이 적용되었죠. 양벌 규정은 이거하고는 관계없고 오로지 징역형 벌금형 사고를 쳤을 때 누가 소속 공인 중에서 중개보조원, 법인, 사원, 임원, 줄이면 고용인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업무상 행위하다가 형벌 나오면 두 가지 징역형 벌금형 사고 쳤을 때 적용되는 것이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그럼 직접 법을 위반한 행위자인 고용인은 당연히 직접 사고 친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받아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형 받을 수 있다고. 뭐 하다가 사고 친 겁니까 지금? 업무상 행위였기 때문에 쌍벌 규정인 양벌 규정에 따라서 누구도 재판하겠다. 개업공인에서 재판해서 실장 징역형 벌금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네가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면 니도 재판 밖에서 뭘 주겠다고? 벌금형을. 차이가 있는 것이 직접 위반 행위를 한 고용인은 직접 위반 행위자니까 징역형도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직접 법을 위반하지 않은 개업공인사는 재판받아서 과실이 있으면 뭐만 주고? 벌금형만 주겠단 말은 직접 사고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뭐가 없다? 징역형은 없다고. 자, 여기 이제 원칙은 벌금형을 과한다 해놓고 뒤에 다만이 붙어있단 말은 뭐예요? 앞에가 원칙이고 뒤에는 예외니까 거꾸로 벌금형을 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앞에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양벌 규정은 개업공인사도 처벌하겠단 말인데 여기는 재판에서 네한테 실장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 주겠단 말인데 다만 개업공인사가 고용인의 형벌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줄이면 뭐예요? 무과실이면 재판에 보니까 실장은 사고 쳤는데 소장의 진술 듣고 실장의 진술 들어보니까 평소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조회를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다 해왔다 라고 판단되어서 판사가 니는 과실이 없네 라고 뜨면 벌금형을 주지 않겠다고.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에서 공통점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사도 간주 규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묻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과하는 게 원칙인데 개업공인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 무과실이다. 사고는 누가 쳤고요? 고용인이. 개업공인사가 무과실이다 뜨면 무과실이어도 간주가 되니까 배상 책임은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해야 되고 양벌 규정 재판받아서 개업공인사가 무과실이면 뭐는 없다? 벌금형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1월달 진도할 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개업공인에서는 실장을 두게 되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배상 책임도 없고 취소 처분, 정지 처분도 없고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벌금형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이 교재 앞에 있었어요.
고용인에서 35페이지 간단히 가보시죠. 35페이지 기업공인사의 고용인 박스 밑에 1번 양가로 1번에 소속 공인 중개사 하고 중개 보존이 있다. 그죠? 3번에 고용했다며 업무개선까지 신고하고 나갔다는 개념은 고용관계 종료되면 해열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게 기본이고 용어 정의할 때 배우셨듯이 소속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업무 범위에 중개무 수행할 수 있다. 기업에 중개무 수행할 수 있다. 배우신 거고 인장도 등록해야 한다. 보조는 넘기시고 중개 보조는 뭘 할 수 없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2번에 보조는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인장 등록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이 3번입니다. 고용인의 어떤 행위만 업무상 행위일 때만 행위자인 고용인도 책임을 지고 처벌받고 누구도 개업공인사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동그라미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추정 X 적을 줄 아시고 첫째 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밑에 2번에 민사상 책임 옆에 땡땡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상 책임이라 부르고 2번 행정상 책임은 땡땡 행정처분이라 부릅니다. 간주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하고 행정처분을 묻게 된다. 그래서 민사상 책임에서 동그라미 1번 고용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 고용인도 당연히 고의과실을 행한 사람이니까 책임이 있고 누구도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다. 이때 개업공인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입니까? 개업공인사도 고용인 관계에 책임을 진다. 개업공인사 밑에 무과실 책임 적으시고 3번의 행정상 책임의 행정처분은 고용인의 위반 행위로 개업공인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 그죠? 간주 규정과 달리 밑에 4번 양벌 규정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재판해 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 줄 고용인이 행정, 형벌하면 징역형, 벌금형 대상이 된 경우 그를 고용인은 징역형, 벌금형 대상이 되죠. 둘째 주 그때 개업공인사 재판에서 과실이 있으면 뭐는 주고 벌금형에 처한다. 뭐는 없고 징역형은 X. 그런데 재판 결과 과실이 없다.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사가 그 위반행위, 고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줄이면 개업공인사가 무과실인 경우에는 벌금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죠? 결론은 나중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인사가 무과실인 경우로 뜨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벌금형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 됐죠? 자, 중개계약을 한번 보시죠. 지금 휴폐업까지는 본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이 당사자 간의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업무를 배우신 건 아닙니다. 중개계약이란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서만 나오는 계약의 종류인데 민법에서는 당연히 당사자가 매매계약, 교환임대차 계약처럼 거래계약을 배우시는 게 민법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계약을 배우시는 게 아니고 중개계약을 배우신다. 그 중개계약을 한단 말은 일단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야 되겠다.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매도하고자 임대해놓고자 하는 손님인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찾아와서
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한다.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물건 내놓고 한다. 그걸 법대로 표현하면 매도, 임대,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용회사에게 중개를 의뢰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의뢰받은 소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놓고 하십시오. 매매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게 되면 부동산 찾아온 손님인 중개 의뢰인하고 소장 간의 계약을 뭐라 한다? 중개 계약이라 한다. 그럼 중개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을 말한다? 중개 의뢰인과, 민법에서는 매도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손님을 칭하는 중개 의뢰인이라는 표현이 매도, 임대,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고, 당연히 매수 임차인도 부동산 찾아갈 수도 있다. 매수 임차인이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매수하고자 한다, 임차하고자 한다,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알겠습니다. 찾으시는 물건을 내가 찾아서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게 되면 부동산 찾아온 중개 의뢰인하고 소장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뭐라 한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개념 정의가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손님인 의뢰인 간 계약을 말하는 것이지, 중개계약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없다. 소속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중개계약이 이루어지면 쓰는 계약서가 뭐겠어요? 중개계약서겠죠. 중개계약서에는 누가 도장 찍겠어요? 매매계약서에는 누가 도장 찍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찍겠죠. 계약 당사자가. 중개계약서에는 중개계약 당사자가 누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의뢰인 간 계약이니까 누구는 들어갈 일이 없고 소속은 들어갈 일이 없고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만. 올해 시험 나온 게 소속도 서명 및 날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중개계약은 내놓고 하십시오.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죠. 그걸 어떤 계약이라는가? 낙성계약이란다. 승낙의 의사표시 있으면 일 완성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됨에 대해서 낙성계약. 나중에 민법 시간에 낙성계약인가 요물계약 할 때 중개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이다. 중개계약도 서명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방식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되니까 뭐라 한다? 불효식계약. 올해 시험 다시 나온 것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일을 맡기는 계약을 뭐라 한다? 중개계약이라 한다면 판례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은 민법에서 여러 일을 맡기는 제도가 있다. 대리권 수여하는 것도 네가 대신 좀 일을 해달라 그 말이죠. 공사 도급계약도 네가 공사해달라 일을 맡기는 계약 아니야. 그래서 판례에서 중개계약인 일을 맡기는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다면 판례에서는 이 중개계약은 민법상 어떤 계약과 유사하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 나오면 중개계약을 표현하는 것이고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다.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 그렇게 시험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중개계약과 위임계약은 유사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원문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 두 사람이 묶여지면 어떤 계약을 말하고?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 공통점은 뭐인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수 나오게 되면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의무입니까? 판례에서 인정하는 겁니까? 법에서 직접 정한 의무가 아니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입니다. 민법은 일반법이라 부른다.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는 다 적용되는 것이 민법입니다. 일반 법에 정해진다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업 공인중개사에 준다는 의미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구분해요. 공인중개사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면, 공인중개사 법상 의무사항이면, 공인중개사 법상 의무는 중개대상물 몇 가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 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중개를 하죠. 중개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 공인중개사 법상의 의무이면.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면 권리금 중개 대상물입니까? 대토권,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사항은 여기 적용될 일이 없다고. 그럼 지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가 아니면 민법에 정하고 있는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계약과 유사돼서 선관주의 의무를 개업공인이 준다. 그 말은 중개물을 수행할 때도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알선할 때도 어떤 주의는 있다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다 적용된다. 그게 올해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를 물으면 중개 의무를 할 때만.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중개 대상물 외의 물건 지위에 대해서 중개할 때도 어떤 주의 의무는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 정도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개씩 보시면 어쨌든 시험은 제도가 두 개로 딱 구분되어 있으면 두 개 차이점을 묻는 것이 시험의 핵심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손님이 부동산에 와서 체결하는 중개계약의 종류를 두 가지를 정하고 있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을 비교 차이점 묻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개념을 한 개 익힙시다. 일반 중개계약할 때 이 일반 개념, 전속 개념, 일반법 할 때 일반 개념이 있고 특별법 할 때 이걸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한 경매, 채무자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 이렇게 나눠져요. 일반 개념은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이런 말은 민법 시간에 나오고 우리 과목 시간 다른 법에도 나와요. 그 일반법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할 때 그 적용 범위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이다. 그럼 특별히 적용되는 법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여기는 제한이 있단 말이고 일반적이다 할 때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는 개념. 그러면 여기도 일반 중개계약 할 때는 손님이 부동산 찾아가서 일을 맡기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죠. 그럼 손님이 아파트 101동 1,500으로 팔려고 부동산 찾아갈 때 제한이 있다, 없다?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일반 중개계약. 전속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전속적으로 맡기겠다 그 말이니까 특정한 개업공유회사 한 사람 딱 정해서 그 개업공유회사에 한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전속. 경매할 때도 나중에 일반 재산 경매, 특정 재산 경매 이렇게 나와요. 채무자 일반 재산이란 말은 채무자 명의 재산이면 제한이 있다, 없다? 없이 다 경매 넘길 수 있는 게 일반 재산 경매. 특정 재산 경매는 제한이 있다, 없다? 채무자가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상가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다. 아파트만 담보 대출 받았다. 돈 못 갚으면 담보 잡고 있는 아파트만 경매 넘기는 게 민법에서 배우시는 저당권 실행 임의 경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전속, 특별, 특정은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여기 일반 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유회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일반, 전속은 특정한 개업공유회사 정하여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전속이겠나요? 일반이겠나요?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일반 중개계약이면 일반 중개계약을 그냥 두면 되지 왜 전속 중개계약까지 두게 되었는가? 많이 쓰고 있는 제도긴 하지만 이 제도적인 단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단점을 보완해야 되니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둔 제도가 뭐다? 전속. 그럼 시험은 뭐가 잘 나오겠다? 흐름을 잘 잡으시라고. 흐름을 잘 잡으시라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전속이기 때문에 전속이 시험에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게 됐는가? 일반 중개계약을 아파트 소유자 A가 다수 부동산에 101동 1,500으로 맡기러 가죠. 가벌 비용 소장 차다가 다수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하면서 일일이 중개계약서라고 씁니까? 내가 이런 조건으로 맡기겠습니다.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한 장씩 가져와요? 구두로 계약한다고. 쉽게는 결혼식장 잔치집에 가면서 중개계약하고 가죠.
백일동 1500에 사시는 분이 이사갈 계획이 있다. 잔치집에 차 끌고 나가면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 열고 소장이 요즘 일 없으니까 3명이 밖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 그럼 잘 됐다고. 백일동 1500에 사시는 분이 소장님 세 사람 감 지르죠. 소장님 백일동 1500로 잘 부탁해요. 이렇게 내려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은 뭐라 이야기해요?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일반. 그게 중개계약 중에서 일반 아니야.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후일에 의뢰인하고 일을 맡긴 의뢰인하고 소장 간에 분쟁이 발생되면 구두로 계약했으니까 증거가 남아있다. 증거로 스키를 못해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속 중개 계약을 한단 말은 A가 다른 부동산 내놓지 않고 갑 소장한테만 맡기겠습니다. 하게 되면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이 구두 계약이어서 증거로 스케일을 못하는데 전속 중개 계약하게 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로 남겨라. 몇 년 동안?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요 두 가지 의무를 두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관행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을 번하게 두게 됐다. 두 번째 단점은 다수의 부동산에게 백일동 1500으로 맡겼죠. 맡기면서 A 한 사람이 중개 계약한 일반 중개 계약한 다수의 개업공에서 모두에게 중개 보수를 다 주겠다. 제가 보수는 다 드릴게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다수의 개업공인회사 보수가 다 보장이 안 돼요. 다수의 개업공인회사는 경쟁주로 중개할 수밖에 없고 경쟁주로 중개해서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시켜준 딱 한 사람만 보수를 보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으로부터 보수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경쟁주로 중개해서 내가 먼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경쟁 중개할 뿐이지 손님을 위해서 책임 중개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5억짜리다. 그러면 손님이 백일동 1500을 내놓을 때 얼마에 팔아달라고요? 5억에 내놓겠죠. 그럼 개업한 지 6개월 되신 분, 1년 되신 분, 제가 한 10년 됐다, 5년 됐다. 그러면 백일동 1500이라 손님이 6개월 되신 소장님들 가서 5억에 내놓으면 얼마에 팔아주겠다고 적어요? 5억. 5년 된 저는 5억이야 맞습니다. 이렇게 하죠.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 경기가 이렇습니다부터 이야기를 쭉 풀어요. 아파트 단지에 이제 무조건 이사가는 집은 있다 없다. 이겠죠. 얼마 전에 그 옆동에 이사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제가 중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면서 지금 내놓으신 가격 5억짜리가 언제 5억이 계약이 됐나 하면 이렇게 막 설을 막 풀어. 6개월 작년까지만 해도 5억 2천까지 갔다가 지금 그 아파트 제가 4억 7천에 팔아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대한 내가 해서 4억 7천 이상은 내가 팔아보겠다. 이렇게 받아. 그럼 누가 계약서를 먼저 쓰겠어요? 5억 받은 사람하고 4억 7천 이상 받아주겠다고. 제가 먼저 쓰겠지. 그러니까 손님을 위해서 책임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보수가 보장 안 되니까 다른 부동산보다는 내가 먼저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경쟁 중개할 뿐이다. 그러면 전속은 네 보수는 내가 보장해 줄게 그 말이죠.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손님을 위해서 책임 중개하라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매도 임대인이 백일동 1500일 아파트 내놓으면 네가 혼자 하지 말고 백일동 1501호 물건을 찾고 있는 다른 소장은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소장이 있을 거니까 물건 내놔라고. 그러면 조건이 맞는 부동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중개하게 되면 손님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해야 하고 한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통제하라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인 구두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 쓰고 3년 보존하고 보수가 보장되지 않아서 책임 중개할 의무가 없는데 전속은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책임 중개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시험에서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나오면 일반 해놓고 일반 중개 계약 해놓고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일반 중개 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 일반 중개 계약서 보존해야 한다.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공인사는 물건을 공개해야 한다.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는 없다. 네 가지인가 아닌가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 전체 의무사항 중에서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공인사하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공인사 간 의무사항 차이점은 딱 몇 가지만 네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그럼 네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다면 네 가지가 아닌 다른 의무사항이면 일반도 해야 되고 전속도 해야 한다. 네 가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정답 체크하시고 일반도 해야 한다 나오면 네 가지가 아니면 일반 중개 계약한 소장도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이 네 가지가 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계약한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이 있다.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이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했죠? 니한테만 내놓겠다 했죠? 근데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는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전속 중개 계약을 한 경우에 한 사람만 딱 찍어서 맡겼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맡겨서 계약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지만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광고 내고 차돈 손님하고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도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인터넷에 올릴 때 비용 든다? 문서 통지할 때 비용 들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요된 비용, 중개물을 수행할 때 소요된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의뢰인만 위약금 지급이다. 소요된 비용 지불이 있지.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은 해놨고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는 없다. 결론이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네 가지. 의뢰인 간 의무상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내용, 세세한 내용은 시험에 반드시 묻는 게 정보 공개가 핵심이니까 정보 공개를 조금 나중에 보충해서 보시면 돼. 교재를 한번 보시면 44페이지 중개계약성의 의무 있죠. 1번에 일반 중개계약 있죠. 일반 중개계약의 개념 요소는 첫째 줄에 불특정. 불특정의 많은, 줄이면 다수의 개업공인사에게 중개 의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일반 중개계약이고 둘째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인사 한 사람만 보수를 받는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용되는 형태이다. 돼 있죠? 그러면 밑에 하단에 빈칸 많다. 빈칸 많죠? 이거 적어보시라고.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네 가지 의무가 없다는 거죠.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 및 작성 의무가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 및 작성 의무가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 및 작성 의무 X 적을 줄 아시고. 보존 의무가 있다.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지금 일반 밑에 적는 거에 네 가지가 없다. X 적으시면 돼. 3년 보존 의무 X.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정보 공개 의무 X 적을 줄 아시고. 네 번째,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가 있다. 없다. 밑에 두 가지 더 적으시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 1번은 위약금 지급 의무 X. 소요된 비용 지급 의무가 있다. 소요된 비용 지급 의무 X 그렇게. 그래서 옆에 페이지 45페이지 오시면 서식 제목에 일반 중개 계약서라고 있죠. 일반 중개 계약서는 법에서 한 표준 서식은 있다고. 근데 이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의무가 있다. 없고 보존 의무가 없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하단에 서명 또는 날인 되어 있죠. 또는 날인 하는 것이 서명 및 날인 하면 안 되고. 누구하고 누구만 도장 찍으면 됩니까? 밑에 중개 의뢰인 밑줄 개업공인사 두 사람밖에 없지. 중개계약서에는 누가 찍을 일이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 X 적을 줄 아시고. 지금 45페이지 박스 서식에서 맨 밑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개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지 소속 공인중개사 X 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이지 서명 및 날인하면 안 되니까 및 날인 그렇게 X 적을 줄 아시고. 넘기시면 47페이지 전속 중개 계약 있죠. 전속 중개 계약 하게 되면
기본 의무가 2번에 개업공인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1. 전속중개 계약한 개업공인서 의무상 기업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의무가 있다. 보존 의무가 있다. 첫째 줄에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를 영리청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한다는 말은 사용하여 작성해야 되고 넷째 줄 몇 년간 보존, 3년간 보존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니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디귿에서 B분 2주의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그죠? 요 네 가지 의해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정보 공개해야 한다.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공인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앞에 적으신 것처럼 일반은 없다.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이 있죠. 기억의 A번 뒤에 다른 개업공인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했다. 전속은 위반이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로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으로. 넘기시고 디귿 10은 전속중개 계약한 경우에도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고 그때는 계약 위반이 아니어서 위약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셋째 줄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말은 어디에만 쓴다? 전속만. 그래서 옆에 페이지 49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가 있죠.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서식을 사용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작성했다 몇 년 보존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밑에 서명 또는 날인도 누구는 빠지고 소속은 빠지고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에서 두 사람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됐죠? 중개계약서는 두 페이지가 있는데 앞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서식이고 뒤에는 50페이지 가니까 권리 이전용 있죠? 중개계약은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일을 맡기는 단계가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손님이 매도하고자 임대하고자 물건 내놓고 한 경우에 내놓은 물건을 적는 서식 이름이 권리 이전용이에요. 권리를 넘긴다는 겁니다. 뭘 적을 것인가 그걸 시험에 묻는다는 겁니다. 매도하고자 중개계약했다 나오면 첫 번째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상 명의인부터 쭉 내려가시면 손님이 물건 내놓을 때 맡긴 금액이 있다 없다. 중개의뢰 금액을 적는다. 박스 안에 내용이에요 지금. 그 하단에 보면 권리 취득용이라고 있나요? 권리 취득하고자 매수인이 왔다. 임차인이 왔다면 기출문제에서 매수하고자 중개계약, 임차하고자 중개계약 나왔다면 매수 임차인이 희망하는 조건만 적으면 되겠죠? 내가 매수 임차하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가 뭔지, 내가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매수하고자 임차하고자 합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희망을 적는 것은 누가 왔을 때? 매수 임차인이 왔을 때. 거기까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중개계약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옆에 확인 설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 쓰겠나요? 중개계약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확인 설명했다면 넘겨보시면 52페이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53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 있죠. 이걸 시험에서 반드시 물어요. 서식을. 서식이 종류가 넘겨보시면 주거용, 비주거용 네 가지 있는데 다음 주에 보시고 넘겨보시면 56페이지에 거래계약서 작성이란 말이 있나요? 어쨌든 가장 기본이 중개계약서는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이고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이니까 중개계약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만 도장 찍으면 되지만 거래계약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매도 매수인 도장도 찍지만 여기는 소장도 찍어야 되겠죠. 소속이 일을 했다면 지가 일한 것이 잘못되면 누구도 책임져야 한다? 소속도 책임져야 되니까 여기는 소속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중개계약서하고 거래계약서의 서명 날인하는 범위가 달라요.
소속은 어디는 찍는다? 거래계약서는 찍지만 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날을 할 일이 없다. 이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다음 주에 확인 설명부터 해서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